얘기. 하지만 난 친구 하나. 반갑습니다. 늘 여러분들 곁에 국어 강사 김강사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국어 강사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한 데는요, 오늘 우리가 배울 품사통용 때문이에요. 자,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수학 강사 김강사 대 국어 강사 김강사. 뒤에 있는 국어 강사 김강사는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친구가 한 명이잖아요. 뭐 이렇게 떳떳하냐고요? 난 자랑스럽습니다. 자, 근데 제 친구가요, 똑같이 수학 강사인데 김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수학 강사 김강사, 국어 강사 김강사라고 안 붙이면요, 같은 김강사인데 이게 김강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김강사인데 김강사고, 김강사가 김강사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이 수학 강사 김강사, 국어 강사 김강사를 이야기한 것은요, 같은 김강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이나 의미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품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쵸? 바로 단어를 기능, 의미, 형태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형태가 똑같은데, 모습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문장에서 쓰인 기능이 다르게 쓰인다던가, 혹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완전히 문장에서 다른 기능을 쓸 때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품사통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은 그러니까 수학 강사 김강사, 국어 강사 김강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바로 품사통용이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문장을 바탕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봐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또 여기다 밑줄을 또 긋고 있네 또. 아이고, 이 밑줄 긋고 있는 친구들. 자, 새가 높이 난다의 높이, 그리고 여기는 높이가 높다 할 때 높이. 분명히 같은 높이예요. 그런데 이 높이와 높이가 서로 기능이 문장 내에서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볼까요? 새가 높이 난다의 높이는 뒤에 있는 무엇을 꾸며줍니까? 난다를 꾸며준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난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품사를 본다면 부사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부사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높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높이는 이상하다. 뒤에 바로 이렇게 높이가 높다는 조사가 붙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품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조사는 대부분 어디에 붙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체온 뒤에 붙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높이가 높다. 바로 이 높이가 체온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체온 중에서도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서도 뭐 구체적인 대상이나 추상적인 대상을 이름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명사라고 이야기하죠. 높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이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높이는 명사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위에 있는 높이는 뒤에 있는 난다를 꾸며줬는데, 여기 있는 이 높이 같은 경우는요, 뒤에 조사가 붙는 체온 중에 명사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높이인데 품사가 서로 다르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품사통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지? 수학 강사 김강사 대 국어 강사 김강사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밑에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벌써 밑줄을 치고 가는 친구들. 만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만큼이에요. 어떤 정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만큼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이 만큼을 각각 보도록 할게요. 일단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도 뭔가 좀 다른 게, 여기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뒤에 있는 만큼은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것처럼 바로 체온 뒤에 붙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위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위에는 또 어떻게 다른가? 여기 왜 띄어써 주셨을까요? 여기 나온 이 만큼 같은 건 대체 이 정체가 뭘까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앞에 말에 꾸밈을 받고 있어요. 만큼 혼자 쓰이진 않아요. 일단 의존해서 쓰인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의 정체를 가만히 보니까 이 만큼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이름 붙인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여러분들 어려우면 여기 한번 조사 붙여볼까요? 할 만큼은 했어요. 할 만큼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조사를 붙일 수 있다는 거 또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체온이라고요. 그쵸? 체온 중에서도 여러분들 혼자 쓰이지 않는, 의존해서 쓰이는 명사다라고 해서 얘를 이름을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의존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바로 의존명사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다 쓸게요. 명사인데 다른 말의 꾸밈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의존해서 쓰이는 명사다라고 해서 이 친구를 의존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밑에 요만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띄어쓰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에 말에 붙어버렸어. 그냥 혼자 쓰이지 못하는 조사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얘가 조사라는 게 더 확실한 것은 바로 너라는 대명사 처음 뒤에 붙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친구는 바로 조사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존 명사와 조사를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존 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이기 때문에 단어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써 줍니다. 반면 우리 단어들 중에서도 조사는 앞말에 붙여서 썼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앞말에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띄어쓰기 통해서도 여러분들 의존 명사와 조사를 구분해 볼 수 있겠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존 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조사가 자유롭게 붙을 수 있다는 거. 다만 혼자 쓰이지 않고 다른 말의 꾸밈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할 만큼은 했어요. 저희는 할 만큼은 공부를 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만큼은 의존 명사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너만큼 다른 친구들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만큼은 바로 이 너라는 대명사 체언 뒤에 붙은 조사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똑같이 생겼는데 기능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품사통용은 조금 더 넓게 쓰인다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생기진 않고요. 의미가 비슷한 애들끼리도 품사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역시 문장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자, 날이 밝아온다 이랬다거든. 날이 밝아오다. 날이 밝아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이 밝다 할 때 밝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분명히 밝다라는 뜻을 갖다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밝아오는 이 과정, 진행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현재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사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날이 밝다는 날이 밝다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형용사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 품사가 다르다라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품사통용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는 김강사 대 김강사 바로 이 부사 대 대명사, 그 다음에 의존명사 대 조사, 동사 대 형용사처럼 서로 비슷하지만 뭔가 의미적으로도 비슷하거나 혹은 형태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품사가 완전히 다른 경우 이것을 우리는 품사통용이라고 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